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산 좋고 물 좋은 한 시골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 전신의 가문에 한 청상 과부가 살고 있었다. 마음씨 착한 데다 일도 잘해서 가문에서는 물론 온 마을 입 가진 사람은 너나 없이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녀를 칭찬하였다. 그런데 이 전신의 청상 과부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때는 산도 푸르고 물도 푸른 한여름이었다. 넓고 넓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말끔히 거두어 놓은 마당에는 햇볕이 쟁글쟁글 내려 쬐이는데 정과부는 마당에 앉아서 배를 메고 있었다. 솔에 풀을 발라서는 배 실을 쭉쭉 내리 훑고 배 실을 노랗게 훑어서는 돌돌 도토마리에 감았다. 정과부가 한창 배를 메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에 솔뿌리 같은 뿔을 떠인 백사슴이 입에 허연 거품을 물고 눈이 종지만 해서 그녀 앞에 와 떡 버티고 섰다. 사람을 피해 사는 산짐승이 이렇게 사람 앞에 와 설 때는 필요곡절이 분명하였다. 말수 적고 마음씨 봄날처럼 따스하여 남의 어려운 일 잘 돌봐주는 정과부는 말없이 백사슴을 뜯어보고는 살그머니 부엌 문을 열었다. 그러자 백사슴은 부엌에 껑충 뛰어들어가 몸을 숨겼다. 정과부는 부엌 문을 닫아 걸고 치맛자락으로 백사슴의 발자국을 자취도 없이 쓸어버렸다. 그리고는 또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서 곁눈 한번 팔지 않고 배를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냥꾼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황소 다락에 오르듯 헐떡이며 뜰하게 들어섰다. 사냥꾼은 한창 배를 메고 있는 여인을 보자 인사도 없이 급히 물었다. 여기로 백사슴이 뛰어오는 걸 보지 못했소? 보지 못했어요. 정과부는 사냥꾼이 활을 들고 마당에 들어서자 가슴이 방망이질했지만 썩썩 배를 메며 뛰는 마음을 다잡아 먹었다. 그녀는 사냥꾼이 묻는 말에 단마디 대답을 하고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앉아서 배만 메고 있었다. 초면인 데다 여자가 혼자 앉아 배만 메면서 더는 말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사냥꾼은 케어 묻기도 명구스러웠다. 쌀이꽃이 빨갛게 피는 한여름철 사슴의 뿔은 제일 값이 나가는 때인데 더구나 백사슴의 뿔은 모래 속에 묻힌 금싸라기 같이 귀한지라 이틀째나 쫓아다니던 백사슴을 잃고 보니 사냥꾼은 맹랑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명구스러운 대로 또 말을 걸었다. 여보 부인, 이 집 마당에 안 들어왔단 말이오. 정말 보지 못했소? 분명 들어서는 걸 보았는데. 보지 못한 걸 어떻게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오리까. 정과부는 아예 입을 딱 닫아버리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사냥꾼은 할 수 없이 후 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고는 마당을 나와 가버렸다. 사냥꾼이 사라진 후 한참 후에 해를 쳐다보니 해가 정수리를 고추 내리쬐는 것이 점심때가 다 됐냥 싶었다. 정과부는 그제야 마당에 나서 사방을 살펴보고 더는 사냥꾼이 보이지 않는지라 돌아 들어와 부엌문을 열었다. 백사슴이 깡충 뛰어나오자 그녀는 사발에 시원하고 맑은 샘물을 떠다 백사슴 앞에 놓았다. 백사슴은 쭉 소리를 내며 사발에 찰랑찰랑하게 담은 물을 단숨에 다 들이켰다. 그리고는 정과부를 쳐다보더니 주르륵 눈물을 흘리었다. 정과부는 백사슴의 등을 쓰다듬으며 백사슴아 어서 가거라. 산에서 사는 짐승이 인가에 내려오면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 어서 떠나거라 하였다. 백사슴은 아빠를 품고 절을 하더니만 울컥하고 박씨 하나를 토하고는 정과부 덜어 먹으라고 떠밀었다. 과부는 하얀 박씨를 주워 들고 섰는데 백사슴은 물러가지 않고 그녀의 등을 밀며
박씨 먹는 신용까지 했다. 정과부는 말 못하는 짐승이나마 하도 권하니 그 하얀 박씨를 통째로 삼켰다. 그러자 백사슴은 좋아라고 보기 좋은 뿔을 내흔들며 껑충껑충 뛰어서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그 후부터였다. 정과부는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늘 몽중에 백사슴이 찾아오곤 하였다. 정과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생각을 누구와도 말할 수 없었다. 꿈에만 찾아오는 백사슴에게 물어보았자 잠을 깨고 나면 헛일일 것이요. 그렇다고 가문의 어른들과 시원히 물어보자니 과부의 몸으로 그것은 더구나 안 될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말없이 속 태우는 동안에 백사슴이 죽어간 박씨를 먹은 지도 어언간 10달이 지나갔다. 정과부는 10달 만에 티 없는 옷과도 같은 귀동자를 낳았다. 아이는 귀한 아이를 낳았으나 남편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으랴. 정과부가 아이를 낳았다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 전해지자 전씨 가문에서는 과부가 행실이 고약하여 온 가문을 더럽힌다면서 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아이를 없애치워야 후환이 없어진다고 야단들이었다. 이때 전씨 가문의 촌장 어른만은 우선 그 연유나 알아봐야 할 게 아니냐고 여러 사람을 꾸중하면서 정과분의 집으로 찾아갔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정과분의 마당에 들어서니 과연 듣던 말과 같이 집안에서 갓난애의 울음소리가 울려 나왔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근엄한 눈길로 과부를 보며 이게 대체 어인일인지 이실직고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니 그 청산과부 하는 말이 소첩은 홀로 난 여자의 몸으로 여염집 남자와 범접한 일이라곤 한사코 없사옵니다. 단지 어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을 뿐이옵니다. 라고 하며 사경에 처한 백사슴을 살려준 전후 사연을 그대로 말했다. 촌장 어른은 전후 사연을 듣고 나더니만 자리에 눕혀놓은 아기를 보고 만면에 웃음을 지었다. 이 사람 내 모든 것을 알았네. 울지 말고 저 애를 잘 기르세. 노인은 가문의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후 사연을 말하고 나서 아이의 이름을 온전 전자에 힘백, 사슴록 해서 전백록이라 지어주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누구든 다시는 정과부를 나무람하지 않고 온 가문이 일심이 되어 청산과부를 도와 백록이를 마른 자리 굳은 자리 가려가면서 고이고이 길러주었다. 이와 같이 백록이 차츰 자라서 6, 7세 되니 그의 어머니는 백록이를 서당방에 보냈다. 서당방에 간 백록이는 남달리 총명해서 한 자를 알려주면 10자를 아는데 더구나 공부에 열심하기를 앉아 글을 읽을라 치면 누가 와서 귀를 떼 간데도 모를 지경이었다. 세월은 흘러서 백록이 서당방에 가 공부한 지도 어언간 10년이 되었다. 백록이는 그새 독파 망권하여 한양에 가 과거를 보겠다고 졸랐다. 그러니 전신의 가문에서는 십시일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물건 있는 사람은 물건을 내어 과거 보러 가게 하였다. 어머니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금이야 오기야 하며 기른 자식 한양에 가겠다 하니 치렁치렁한 머리를 베어 달비 만들어 내놓고 잠자리 날개같이 곱게 짠 배도 있는 대로 다 내놓으며 노자나 하라고 하였다. 하여 백록이는 서당방 스승님과 그리운 어머니를 이별하고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게 되었다. 백록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양에 오니 과거 볼 날이 며칠 남아 있었다. 시골에서 자란 백록이는 한양이 처음이라 한번 한양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 이튿날 거리로 나갔다. 백록이가 이곳저곳 구경하다 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을 지나노라니 두 노인이 마루에 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다. 백록이 원체 장기를 좋아하는지라
한양 사람 장기 두는 구경을 하고 싶어서 이 댁이 뉘 댁이냐고 지나가는 행객에게 물으니 한양 김대감 댁인데 김대감과 박대감이 늘 장기를 둔다는 것이었다. 대감들이 장기 둔다는 말에 백록이는 더구나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윤호도 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두 대감은 수가 비슷한 적수라 서로 지려고 하지 않았다. 김대감이 차를 몰고 나가서 박대감의 말을 뚝 떼니 박대감이 포를 들어 김대감의 상을 뚝 떼어버렸다. 이렇게 한창 신이 나서 뚝딱거리다가 박대감이 귀퉁이에 놓인 차를 들 때 옆에서 구경하던 백록이가 서글픈 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대감님, 말씀 올리기는 황송하오나 대감님께서 장기를 졌소이다. 이제 24수만 쓰면 꼼짝 못하고 통장을 받게 되었소이다. 박대감은 장기를 두다 말고 안면 부지인 백록이를 보고 버럭 성을 냈다. 뭐시?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네, 시골에서 왔지만은 장기는 좀 두어 봤사옵니다. 방금 박대감께서 차를 저쪽에 놓았으니 김대감께서 이 포를 쓸 게 아닙니까? 그러면 박대감께서 상을 내몰 것이고 김대감은 조를 이렇게 옮겨 놓을 테지요. 백록이 여기까지 말하니 김대감은 우쭐해서 진작에 그렇게 생각했노라며 포를 들었다. 박대감은 백록이를 찬찬히 뜯어보더니만 어이없어하며 말했다. 이 사람아, 내 장기수 3수까지 내다본다는 말은 들었어도 24수까지 내다본다는 말은 금시 조문일세. 그래, 자네가 정말 그렇게 내다본다는 말인고. 네, 그럼 소인이 장기 쪽을 옮겨 놓을 테니 보시오이다. 백록이가 이렇게 말하고 양편 장기 쪽을 옮겨 놓는데 두 대감은 눈이 점점 동그래졌다. 백록이가 마지막에 장군을 치니 틀림없는 24수 만에 박대감 장기가 통수를 받게 되었다. 그제야 박대감은 백록이를 놀란 눈으로 다시 쳐다보며 어디서 온 선비이며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백록이는 대감들이 묻는 대로 대답하고 두 말 없이 마당에서 물러나왔다. 백록이 나간 후에 두 대감이 생각해 보니 과연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시골에서 왔다 하지만 나라의 동량지제로 될 사람 같았다. 하여 두 사람은 백록이에게 한번 지혜 시험을 쳐보자고 의논했다. 이때 한양에는 강정승이라는 대감이 있었는데 그는 1년에 단 2마디 말을 하고는 누가 뭐래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태 아무도 그 이상 말을 시켜보지 못했다. 이튿날 두 대감이 장기를 두는데 백록이가 또 장기 구경을 왔다. 두 대감은 이미 의논이 있은지라 백록이를 보자 두던 장기를 그만두었다. 이 사람, 자네 시골서 과거 보러 왔다지? 네. 그래, 과거에 급제할 만한고? 선비들마다 다 보는 과거인데 초시해야 떨어지겠습니까? 두 대감이 네 한마디 숨은 수답을 해보았지만 백록이는 정말 남아 호걸이었다. 이 사람 듣는가? 네. 자네 과거를 보고 안 볼 곳이 없네. 우리 한양에 강정승이라는 분이 계신데 1년에 2마디 말밖에 하지 않는다네. 나라의 국사를 의논할 때 한마디 하고 나라 정사가 잘못될 때 한마디 할 뿐이지. 자네가 만일 그 강정승님을 2마디 이상 말을 시키게 되면 우린 자네한테 큰 벼슬을 주려는데 그래 어떤고? 네, 대감님들의 의향대로 하옵지요. 입 가진 사람 말 못 시키겠습니까? 백록이는 아무런 우려도 없이 선선히 대답하였다. 그러니 김대감이 묻는 말이 그런데 자네 그 강정승님을 말 못 시키면 어찌할 텐고? 대감님들 생각대로 처분하십시오. 그러하오나 대감님들도 말씀한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수고스러운 대로 강정승님한테 대감들께서 연통해 주시옵소서. 두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자
백록이는 자리를 물러나와 즉시 장인 바치를 찾아가서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가죽 주머니 2개만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약조한 날이 되자 백록이는 발 밑에까지 줄줄 끌리는 끈을 가죽 주머니에 달아서는 한 어깨에 주머니 하나씩 메고 강정승네 마당에 들어섰다. 백록이는 마당에 들어서자 한 발 옮겨놓고는 줄줄 끌리는 가죽 주머니를 들어서 옮기고 또 한 발 옮겨놓고는 또 다른 가죽 주머니를 옮겨 놓으면서 서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 서로 가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담 밖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서서 이 희한한 광경을 보고 있었다. 강정승은 집안에 을방자를 틀고 앉아 백록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죽 주머니를 끌고 다니는 꼴을 내다보고 있었다. 머리빨이 허연 강정승이건만 난생 처음 보는 일이라 볼수록 괴이쩍게만 생각되었다. 강정승은 그래도 말은 하지 않고 있는데 반나절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라 이 사람 자네 대체 누군고? 하고 물었다. 네, 소인은 시골 서당방에서 글을 읽던 전백록이 옵니다. 강정승은 그저 한마디 묻기만 하고는 다시 입을 닫았다. 꾹 다문 입은 철문을 잠가놓기라도 한 듯 더는 열릴 것 같지 않았다. 그러니 밖에선 구경꾼들이 이제 더는 강정승이 말을 할 것 같지 않다거니 시골 사람이 보아하니 혹을 남아인데 꼭 말을 시킬 것 같다거니 하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술렁거렸다. 하지만 백록이는 백록이대로 오가는 말 한마디 귀담아 듣지 않고 매양 그 모양 그 가죽 주머니만 끌고 다녔다. 강정승이 반나절이나 보아도 역시 그 모양 그 본세니 차차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저도 몰래 입을 열었다. 이 사람 자네 시골서 온 선비라지. 그런데 가죽 주머니는 왜 둘씩이나 끌고 다니는가? 네, 소인은 이 한 몸에 담과 지혜가 차고 넘쳐서 이쪽 주머니에는 담을 담고 이쪽 주머니에는 지혜를 담아 가지고 다닙니다. 다 쓸모 있는 것이온데 차 넘는다고 버리지야 못하옵지요. 강정승이 이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띄어서 백록이를 쳐다보니 눈이 타는 숯불처럼 이글거리는지라 또 한마디 물었다. 그래, 자네 저 한강이 몇 근이나 되는지 알만한가? 네, 그걸 모르겠습니까? 얼핏 봄에 경기도를 저울판으로 삼고 삼각산을 저울추로 삼으면 그 무게가 될 것이옵니다. 한 양도 틀림이 없으니 정승님께서 떠 보시오다. 이 말이 떨어지자 강정승은 맨 버선발로 뛰어나와 백록의 손을 덥석 잡으며 과연 이 나라의 동량지제로 될 만한 인재로다 하고는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 후 백록이는 궁인이 되어 나라 정사를 돌보았는데 백성들에게 선치 선덕을 베풀고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면서 백성들에게 떠받들려 살았다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